네, 연초에는 설날, 그리고 연말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름엔 휴가철까지 우리가 또 용돈이 꼭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 시즌을 위해서 용돈 벌어보는 시간, 시즌머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JW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즌머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내일장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GDP가 너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 너무 탄탄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코스피 야간 선물도 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선반영을 했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추세는 견조한 움직임이었고요. 최근에 해외 지수를 살펴보니까 미 증시나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이런 약간 조정의 명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적인 좀 조정을 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큰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진 않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방송 나오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주들 지금 기점으로 해서 종목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제가 이 세론에 대한 부분들 경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금요일, 요일 장세이기 때문에 요일 장세에서는 특히 이제 차익실은 또 일부 출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세는 사실 상승보다는 보합권대 내지는 소폭의 조정 움직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시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까지 좀 잘 활용하신다면 연휴 끝나고 나서 또 시장 상승 탄력 받을 때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부담감이 존재하는 한 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이후 반도체 수출 세올이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서 오히려 추석 이후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즌머니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룰에 대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룰 소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요,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 가능하고요. 목표가 손절가 도달 시 당일 편출되며 목표가는 한 달에 3번 변경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에 들어있는 좀 포트폴리오부터 볼게요. SK바이오팜이 조금은 약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4%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그냥 걱정 없이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손절가를 당시 이제 99,000원 구간대 잡아드렸거든요. 아직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종목 보유하고요. 지금 이거래일 정도 제약 지수를 보니까 소폭의 조정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지수도 분명히 이제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펩트론이라든지 파마 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자, ABL 바이오, 티슈젠 등등등 대부분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제약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그와 이제 비슷한 좀 동조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손절가를 조금 더 널널하게 잡을 걸 그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혹시 룰 중에서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하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룰 중에서 손절가 터치하면은 손절가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속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제시 도와드렸던 이제 99,000원 구간대가 지난 8월 전저점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금요일까지 빠졌다가 반등인지 아니면 다음 주 반등인지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져요. 다만 지금의 이제 조정 시기를 제가 앞서 시장 전략 말씀드릴 때 활용을 해보자, 기회를 활용을 해보자라고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지금 시기에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 매수까지 좀 고려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바이오팜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신고가 움직임으로 가는 뭐 부담이 있는 그런 종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거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5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세노바베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내전증 신약이 미국에서 판매고를 좀 잘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해는 지금 7천억 정도이지만 앞으로 향후 1조 클럽까지도 SK바이오팜이 단기간 내 매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저는 강력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일봉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월봉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전에 2024년도 그리고 올 상반기 지금 정고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조정 주고 반등이에요. 근데 지금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상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삼각 수렴 형태의 지금 가까운 월봉상 흐름들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일봉에서 나왔을 때도 정고점 구간대 돌파했을 때 강세 흐름을 띌 수 있지만 이런 흐름이 지금 월봉에서 나타나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 도와드렸었던 가격 구간대 일단 12만 원 구간대만 본격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여전히 또 랠리 장세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특히나 이런 실적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잘 유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조금은 뭐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99,000원대는 좀 지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기, 실적이 기대되는 바이오주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해보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또 성장주, 로봇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 관련주 하면은 대장주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네. 예, 저는 오늘 움직였던 종목일지 아니면 오늘 쉬었던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유독 도드라졌던 그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로봇 관련주 중소형 종목들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맞아요.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흐름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올라갔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좀 2거래일 정도 조정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LG전자가 지분 투자했었던 로보스타 역시도 6% 하락세가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4%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방송 나오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 이런 대형주 쪽으로도 수급 가능성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이제 위주로 한번 흐름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두산 로보틱스 반응 좋았었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었는데 오늘 관련 이슈도 나왔죠. 양팔 로봇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솔루션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반사익 수혜로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산업용 로봇을 이제 규제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려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한 규제 등을 대폭 이제 완화하는 안을 또 심의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이제 심의 승인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 검증하거나 또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금 이슈가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자동화 솔루션 관련한 이제 공개 소식도 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가장 또 우리 맞아요. 기대하고 국내에서는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었던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또 협동 로봇도 잘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 했을 때 최근에 식당에 좀 많이 쓰이는 바리스타 로봇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산업용 로봇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AI 워커 출시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동형 양팔 로봇을 미국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이 이동형 양팔 로봇을 40대에서 50대 정도 추가적으로 납품할 또 계획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할 텐데요. 기술적인 네. 분석 보시면 지난 2월 달 이후로 지금 4월부터 9월 달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정고점 구간대 돌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대폭 들어온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 구간대 단기적으로 손절가 잡아드리자면 29만 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정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35만 원 돌파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유정 대표의 두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짚어주셨습니다.